히로무 잠깐 기다려. 안 기다려. 제 이름은 코사카 히로무, 28살 회사원입니다. 일에 관한 고민은 없지만 사적인 고민은 끊이질 않습니다. 아내인 무츠키와는 3년 전에 결혼했는데 요즘 아무래도 아내의 상태가 이상합니다. 무츠키! 무슨 일이야? 그렇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뭐야, 그러면 안 돼? 내가 애도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런 옷 입은 적 없잖아. 친구가 새로운 브랜드를 창업해서 몇 벌 받아봤거든. 어때? 잘 어울려? 눈을 어디다 둬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좀 자중해줘. 저와 무츠키가 만났을 때 무츠키는 이런 성격이 아니었어요. 좀 더 내성적이고 차분한 요조숙녀를 그림으로 그린 듯한 청순한 여성이었죠. 그런데 요 몇 달 사이에 갑자기 화려한 걸 좋아하는 성격으로 변한 겁니다. 본인은 친구의 의류 브랜드를 도울 때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우깁니다. 하지만 저도 돈벌이가 적은 편은 아닙니다. 아내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한 적은 없었을 텐데 갑자기 친구의 의류 브랜드를 돕겠다는 말을 꺼냈고 최근에는 회의가 있다는 등 이유를 대며 알바 시간 이외에도 외출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머릿속에 불륜이라는 문자가 떠올랐습니다. 그도 그럴 게 요즘 바쁘다면서 식사도 같이 하지 않고 대화도 확 줄었습니다. 결혼하고 3년이면 더는 신혼이라고 부르긴 어렵겠지만 그래도 부부 사이가 식기는 너무 이릅니다. 아, 쓸쓸하다. 어이, 히로무, 좋은 아침. 아란씨, 좋은 아침입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죽상인데? 아니, 인생은 참 어려운 거구나 싶어서요. 뭐야, 무슨 고민인데? 혹시 월급이 낮아서 그래? 설마 회사 밥이 맛없다고 하진 않겠지? 회사 식당은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점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완전 맛있어요. 이 사람은 제가 근무하고 있는 주식회사 오키드의 사장님인 스즈키 아란 씨입니다. 일본에서도 손에 꼽히는 대기업으로 자회사도 많죠. 하지만 그런 대단한 자리에 있음에도 이렇게 직원 한 명 한 명에게 말을 걸어주는 좋은 사람입니다. 그럼 뭐 먹지? 더워서 식욕이 저하. 회사 식당에서 절품의 메뉴를 먹을 수 없어서 같은 건 아니지? 요즘 식욕이 좀 없긴 해요. 그러면 안 되지. 못 먹으면 힘이 안 나잖아. 좋아, 내 데스크에서 매실을 3개 나눠주지. 그런 말하면 루란 씨한테 안 혼나세요? 이건 남자끼리의 비밀. 오빠, 히로무 씨를 곤란하게 만들지 마. 네, 거봐요. 근데 오빠, 오늘은 야카마시 회사랑 회의 있지 않아? 아, 맞다. 야카마시? 별로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네요. 요즘 쑥쑥 성과를 내면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기업이거든. 꼭 우리 회사랑 거래하고 싶으니까 얘기만이라도 들어달라고 해서. 이번 주말인데 너도 올래? 좋은 공부가 될걸? 네, 꼭 부탁드립니다. 좋아. 그럼 기합을 넣기 위해 오늘 점심은 특별 멘치카츠 카레다. 히로무, 싫을 땐 거절해도 괜찮아. 알겠습니다. 소화가 안 되면 곤란하니 저는 소바로 할게요. 우리 식당은 뭐든 맛있지. 많이 먹어. 고민해봤자 소용없다.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팍팍 먹고 팍팍 일해서 잊어버리자. 그리고 하루 열심히 일하고 돌아간 그날은 웬일로 무츠키가 먼저 돌아와 있었어요. 요즘은 저보다 귀가가 늦은 일이 많았기 때문에 놀라서 거실을 들여다보았는데 무츠키는 보이지 않았었어요. 뭐지 싶어서 안방으로 향하자 거기에는 히로무, 왜 그렇게 늦었어? 무츠키! 거기에는 엄청나게 섹시한 란제리를 입은 무츠키가 있었습니다. 히로무, 잠깐 기다려! 안 기다려. 뭐 하는 거야? 미안, 놀라서 그만. 근데 당신 취했어? 엄청나게 술 냄새나.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당신 같은 사람이랑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뭐? 됐어. 오늘은 친구 집에서 잘래. 진짜 최악이야. 그렇게 말하고 무츠키는 대충 상의를 걸치고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가버렸습니다. 대체 뭐야? 결국 그날은 피곤해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무츠키한테서 세율이 디자인에 관여하게 돼서 일주일 정도 사무실이랑 친구 집을 왔다 갔다 할 거야. 짐은 가지러 갈 거지만 당신 얼굴은 거울도 보기 싫어. 사과해도 용서 안 할 거야? 이런 분노의 라인이 이렇게 불합리한 적반하장이 있을 수 있나 싶으면서도 솔직히 안심했습니다. 지금의 무츠키와 지내는 건 저한테 스트레스가 심하니까요. 주말엔 중요한 회의가 있으니까 힘내자. 그렇게 일에 몰두하길 며칠.
야카마 씨와의 회의 날이 되었습니다. 현재 야카마 씨는 건물 확장을 위한 공사 중이라 소음이 심해서 이번 회의 담당인 부장님의 집에서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야, 굉장한 집에 사시네. 여기는 수영장, 체육관, 그리고 게스트룸이 준비되어 있는 고급 타워 맨션이야. 보통 직원의 생활 수준으로 회사의 수준도 알 수 있는데 야카마 씨 제법인가 봐? 조사해본 바로는 현재 복지 사업에 힘을 들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복지 회사로 시작해서 여러 상품 개발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요즘은 통관 사업까지 손을 뻗고 있다고요. 오, 역시 히로무야. 고마워. 그런 대화를 하고 있자 입구에서 직원분이 마중을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키드에서 오신 분들이죠? 야카마시의 타나카 시게키라고 합니다. 오늘은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오키드의 스즈키 아란입니다. 이쪽은 부하인 스즈키 루란과 고사카 히로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야말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럼 방으로 가시죠. 타나카 씨가 안내해준 방은 타워 맨션의 최고층이었습니다. 정말로 부자구나라는 생각에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왜 그러시죠? 아니요, 집이 넓어서 놀랐습니다. 실례지만 결혼은 하셨나요? 넓은 집이라 그렇게 생각하실 만하죠. 사실은 아직 독신입니다. 하지만 조만간 결혼하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는 여성이 있죠. 이 집은 그녀와 살기 위해 구입한 겁니다. 그렇군요. 멋지네요. 나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무츠키에게 넓은 집을 주고 싶어서 여러모로 찾아다녔지. 그렇게 생각하자 자연스레 액자의 시선이 갔습니다. 타나카 씨가 사랑하는 사람이 찍혀 있을 거란 생각에 관심이 생겨 들여다보자. 어? 히로무, 왜 그래? 이건 히로무 씨, 진정하세요. 대체 무슨... 이 사진... 네? 아, 부끄럽지만 제 약혼자인... 이 사람은 제 아내인데요? 네? 그래요. 사진에 찍혀있던 건 틀림없는 제 아내 무츠키였던 겁니다. 그렇구나. 역시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나보다 훨씬 부자여서 좋았던 걸까? 타나카 씨는 미남이라서 흔들린 걸까? 근데 약혼자라니 기혼이라는 걸 숨겼다는 건가?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부정적인 감정이 소용돌이쳐서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쪽과의 거래는 중단하겠습니다. 그럴 수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 기다립니다. 기혼 여성에게 손을 대는 사람이 입원을 맡은 회사를 어떻게 믿겠습니까? 무엇보다 히로무는 코사카 가문의 사람이라고요. 코사카라니? 그 코사카요? 그렇습니다. 저는 선조가 귀족인 일본에서도 손에 꼽히는 재벌 코사카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코사카 가문은 일족끼리 회사를 운영하는데 저도 거기서 일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란 씨의 아내는 제 사촌 누나인 아츠미, 즉 친척입니다. 심지어 오키드는 지금 쑥쑥 성과를 올리고 있는 기세 좋은 대기업이죠. 코사카 가문의 회사에서 바로 일하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경험을 쌓는 게 좋을 것 같아 현재 아란 씨 밑에서 일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기업에 근무하면서 코사카라는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타나카 씨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히로무는 코사카 가문에서도 장래의 중요한 위치에 오를 겁니다. 좀 더 사적인 감정을 담아 말하자면 히로무는 제 아내의 사촌 동생입니다. 즉, 제 가족이란 거죠. 네? 더는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당신은 터무니없는 짓을 저지르신 겁니다. 잠깐만요. 애초에 제가 들은 말과 다릅니다. 다르다뇨? 제가 교제하던 사람은 아사노 무츠키 씨입니다. 결혼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요? 아사노는 아내의 옛성입니다. 최근에 지인이 의류 브랜드를 창업했습니다. 그걸 도와주러 온 사람이 무츠키 씨였습니다. 거기서 그녀와 친해졌는데 결혼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저도 속은 겁니다. 지금도 뭐가 뭔지. 타나카 씨는 울상이 되었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는 생각은 도저히 들지 않습니다. 아란 씨도 같은 생각이었는지. 거래에게는 제쳐두고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공통의 적은 한 사람이니까요. 네, 모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이름은 코사카 무츠키, 28살 초보. 최근까지 전업이었지만 지금은 친구의 의류 브랜드를 돕고 있어. 이게 엄청 재밌더라고. 나는 소위 말하는 재벌 아가씨야. 태어났을 때부터 미래가 정해져 있는 재미없는 인생이었지.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이어지는 성여자. 모니로봇 학교에 입학했어.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재벌 기업에서 일하다가 25살에 우리 가문과 마찬가지로 재벌인 코사카 가문의 장남과 결혼했지. 소위 말하는 정략 결혼이었어.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것 말고 나한테 선택지 따윈 없었어. 어렸을 때부터 장래의 멋진 남편의 훌륭한 아내가 되거라라는 말을 저주처럼 계속 들어왔지.
오빠도 언니도 그렇게 살아왔고 불만은 없어 보였어. 맞선에서 처음으로 히로무와 만났을 때의 감성은 절망이었어. 나는 평생이 별 볼 일 없는 남자와 지루한 인생을 보내야 하는 건가 하고 말이야. 히로무는 다정하고 성실했지만 그게 다였어. 그래서 친구한테 의류 브랜드를 도와줘라는 말을 들었을 때 뛰어오를 정도로 기뻤지. 결혼하고 일을 그만둔 상태였고 다정한 히로무는 내가 하는 일에 불평하지 않았으니까. 뭐야 이거? 엄청 예쁘다. 처음으로 입는 화려한 옷, 화려한 화장, 모든 게 신선해서 내가 살아갈 세상은 여기라고 확신했지. 거기서 나는 운명의 만남을 이루었어. 우와, 미인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미인 직원이 있으니 이 브랜드도 금방 인기가 생기겠어요. 살면서 처음으로 운명을 느낄 정도로 취향 저격의 미남 시게키 씨와 만나버린 거야. 심지어 시게키 씨한테 어필까지 받았지. 역시 우린 운명의 붉은 실로 이어져 있는 거 아니야? 하지만 정략 결혼이니 쉽게 이혼할 수가 없어서 지금은 사실혼 같은 느낌? 그렇게 시게키 씨와 관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지. 아, 빨리 이혼하고 싶다. 그래도 유책이 나한테 있는 건 싫어. 본가에서도 아이는 아직이냐고 시끄럽게 굴고 진짜 못해 먹겠어. 시게키 씨, 다녀왔어요. 어서와 무츠키. 다나카 씨한테서 얘기는 다 들었습니다. 다나카 씨는 정말 몰랐던 것 같고 둘의 교제 시기는 무츠키가 화려하게 변한 시기와도 일치합니다.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기 제가 말하긴 좀 그렇지만 꽤나 차분하시네요. 사실은 바람에 대해서는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무츠키는 처음 만났을 때는 그렇게 화려한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외출하는 빈도도 늘었으니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대체 무슨 짓을... 아무튼 아내와 직접 얘기해보겠습니다. 왜 그러시죠? 아니, 무츠키가 오늘부터 여기서 자겠다고 했거든요. 뭐라고요? 시게키 씨, 다녀왔어요. 어서와 무츠키. 어떡해! 오랜만이네 무츠키. 아란 씨, 루란 씨까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다나카 씨가 근무하는 야카마 씨와 오키데의 거래 유무를 정하는 회의 때문에 여기에 방문하게 됐거든. 그런데 타나카 씨와 네가 같이 찍힌 사진을 본 거야. 기절할 뻔한 건 살면서 처음이야. 아니야, 이건... 뭐가 아니라는 거야. 독신이라고 속이면서까지. 뭐? 내가 어떤 심정으로 타나카 씨의 얘기를 들었는지 알아? 네가 이런 쓰레기 같은 사람일 줄은 몰랐어. 잠시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난 독신이라고 한 적 없어. 뭐? 난 완전 기혼이라고 말했어. 그걸 알고도 꼬신 건 시게키 씨였어. 이혼할 수 있을 때까지 사실혼이면 된다고 했단 말이야. 바보야! 무슨 말을... 무츠키의 대폭로에 타나카 씨는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내가 사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벙쪄있자 아란 씨가 내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려 주었다. 아란 씨... 타나카 씨의 인성은 아주 잘 알았습니다. 잠시만요. 정말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코사카라는 성씨는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기혼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 무츠키 씨에게 손을 댄 거죠. 그리고 재벌인 코사카 가문의 아내를 알자마자 순식간에 무츠키가 독신이라는 거짓말을 했다고 지어냈습니다. 그 빠르게 돌아가는 머리와 교활함, 다른 곳에 살릴 수 있을 텐데 유감입니다. 잠시만요. 제발요. 이 거래를 놓치면 저는 말이죠. 이런 말 하고 싶지 않지만 당신 같은 일개 사원과는 다릅니다. 사장으로서 거래처 회사에 어떤 사람이 일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카마 씨는 업적은 뛰어나지만 근무하는 사람이 이래서야 앞일이 뻔하네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제발 자비를! 뚜껑이 열린 아란 씨에게 그 애원이 닿을 리가 없었고 아란 씨는 타나카 씨를 무시하고 무츠키에게 갔습니다. 이 일은 코사카 가문과 아사노 가문에 똑똑히 전해드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구나. 제발 내 말 좀 들어줘. 그냥 잠깐 좀 놀려고 했던 거야. 정략 결혼도 사실은 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어쩔 수 없잖아. 그럼 결혼을 거절했었어야지. 그럴 수 없었어. 다 알면서. 내가 맞선 때 거절해도 된다고 분명히 말했잖아. 그런 건 그냥 빈말이잖아. 그럴 리가. 나는 당신과 제대로 연애하고 결혼하고 싶었어. 싫어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지 않다고 부모님께도 말해뒀었지. 더 빨리 눈치챘었어야 되는데 미안해. 아이를 임신했어. 뭐? 그렇게 바라던 후계자야. 나랑 헤어지면 이 아이는 어떡할 거야? 당신도 계속 아이를 원했잖아. 그건 내 아이가 아니야.
이제야 알았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였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는 1년 정도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얼마 전에 갑자기 만취한 무츠키가 덮치려고 했거든요. 너무 자극적인 차림이라 깜짝 놀란 데다 술도 마신 것 같길래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술이라도 마시지 않으면 당신 따위랑 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 라고 하더군요. 무츠키 씨 최악이야. 바다에 수장당해도 아무 말 못할걸? 당신이 말하면 농담을 안 들려.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거야. 뚜껑 열릴 누라는 고릴라보다 무섭다고? 오빠는 입 다물어. 아무튼 앞으로의 일은 변호사를 통해 전하겠습니다. 양쪽 집안에서 호출을 받겠지만 어쩔 수 없겠죠. 일단 내 집에는 돌아오지 마. 짐은 아사노 가문으로 보내겠습니다. 그럼 이만. 기다려. 버리지 마. 이렇게 저와 무츠키의 결혼 생활은 종지부를 찍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경력 결혼을 계기로 양쪽 가문은 연결고리가 생겼고 코사카 가문은 아사노 가문의 그룹 회사에 거액의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그만두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근무하는 직원에게는 죄가 없으니 올해까지는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뭐 투자가 멈추면 그룹이 기울 거라는 건 불보듯 뻔하지만요. 물론 바람 피운 것에 대해 거액의 위자료도 청구했고 무츠키는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랑이 어는점 500도 정도로 내려갔기에 무슨 짓을 하든 죄책감은 전혀 없습니다. 무츠키는 체면을 구겼다는 낙인이 찍혀 본가에서 쫓겨났습니다. 위자료를 지불하기 위해 본가에 돈을 빌린 탓에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며 조금씩 갚고 있다고 합니다. 재벌집 아가씨가 가난한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신세가 된 거죠. 지금까지는 직원에게 진상을 부리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그 직원에게 꾸벅꾸벅 고개를 숙여야 한다니 정말 그림으로 그린 듯한 전락입니다. 이번에 미련으로 남은 건 뱃속의 아이입니다. 아사노 가문은 무츠키에게 출산을 포기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것만큼은 미안한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생에 행복하길 바랄 뿐입니다. 한편 타나카 부장은 오키도와의 거래가 무산됐을 뿐만 아니라 코사카 가문과 아사노 가문을 적으로 돌렸으니 마땅한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소동 후에 징계 해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무츠키와 지내기 위해 35년 대출로 구입한 타워 맨션도 순식간에 매각하게 되었고 지금은 중소기업에서 몸을 갈아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저에게 위자료를 내기 위해서 말이죠. 나 참 고생 많았어 히로무. 네, 그래도 상처가 깊지 않아서 다행이죠. 그러게, 그래도 넌 아직 28살이잖아.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나도 결혼은 32살 했으니까. 그 말을 들으니 저는 이제 시작이구나 싶네요. 히로무 씨는 굉장히 좋은 사람인걸? 분명히 멋진 반려자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마음의 상처가 나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 한동안은 일에 몰두하며 저를 도와준 스즈키 남매를 위해 열심히 일하려고 합니다.